자, 다시 어 방금 내가 설명한 데서 뭐 질문 같은 거 있어요? 뭐 평상시에 뭐 궁금했던 거라도 상관이 없고. 자, 없으면 그래서 여기 후디니를 실행해가지고 여기서 아마 거의 반 이상은 내가 알기로는 뭐 혼자 공부했든 뭐 했든 다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후디니 한 번도 안 해본 분 손 들어봐요. 가만있어 봐. 예림 씨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마이크 꺼놨어. 마이크를 켜야지. 아, 안 해봤구나. 이게 후디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해를 해줘요.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후디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러면 상원 씨나 예림 씨는 컴퓨터 그래픽 툴을 다뤄본 적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못 다뤄봤어요. 마야? 상현 씨는? 아, 내가 저기 나는 마야만 해봐가지고 마야하고 뭐 다른 툴은 잘 모르는데, 저기 시네마 4D도 안 해봤는데, 시네마 4D는 이상하게 한 번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되게 복잡한 것 같아. 3ds 맥스도 막 열면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시네마 4D도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의 기본적인 거는 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 어떤 프로그램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메인 메뉴들 이거 보이잖아요. 이게 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헬프까지, 이게 윈도우즈든 뭐든 이런 GUI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풀다운 메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파일, 뭐 에디트, 렌더, 에셋, 윈도우즈 앱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특별하게 뭐 어, 필요할 때 그냥 찾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하나씩 보면서 이게 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저도 이게 어디가 뭐가 있는지 잘 신경도 안 쓰거든요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일 오픈할 때, 저장할 때, 다른 으로 저장, 솔직히 저것도 안 써요. 그냥 다 스크립팅으로 하지 저런 건 거의 안 쓰는데, 가끔 뭐 여기 에셋에서 인스톨 에셋 라이브러리 할 때 애 한번 눌러줄 때 좀 있고, 특별하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필요하고 할 때 그때 아 여기서 말하자면 뭐 파이썬 소스 에디터를 열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에 쓴다, 뭐 그 정도로 설명을 해줄게요.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도 어느 정도 질문하면 그쪽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근데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후디니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됐는데 이거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음, 이것만 이 창에서 애를 이제 딱 측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애 이거 하나, 이게 여기 보면 탭으로 이렇게 돼 있죠. 탭. 얘네도 이렇게 탭이고 얘네도 탭이고 탭. 이 이게 이제 탭 메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탭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후디니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있는 애들인데, 근데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 이거 다 없어도 되고, 얘도 솔직히 없어도 되거든요. 이거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닫아버리면 얘가 탭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탭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없었던 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있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결국 얘네들 다 없앨 수 있어. 마지막에 있는 애는 안 없어지네. 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 탭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탭을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펜 탭이라고 불러요. 펜 탭, 펜 탭, PANETAB, 펜 탭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게 그 아까 여기 뷰포트가 왜 씬뷰가 안 보이지? 이게 씬뷰가 디폴트가 안 보이네요. 씬뷰가 보여. 뷰에 씬뷰가 있구나. 원래 여기 있었는데 뷰에 씬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Alt 1이라고 되어 있죠. Alt 1, Alt 1 그리고 Alt 2, 3, 4 아니 단축키가 Alt 1, 2, 3, 4면 씬뷰도 이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1, 2, 3, 4가 다 보이게 해놔야지. 오늘 여기다 해놓으면 어떡해. 내가 이야기는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는 더 열 수는 있지. 그래서 뉴 펜 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탭을 만들 수는 있는데 화면 분할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방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이 중에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콘인데 오른쪽에 보면 역삼각형처럼 된 거 있죠. 이걸 누르고 화면은 분할을 해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스플릿 펜이라고 돼 있죠. 이 인터페이스가 PA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펜, 얘가 펜이에요. 그래서 얘를 스플릿 펜 레프트 라이트를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게 나눠지죠. 그리고 얘도 만약에 내가 아래 위로 열려면 이렇게 분할을 가능하고. 그러니까 단축키도 있어요. 여기 Alt 저기 브라켓 있죠. Alt 스퀘어 브라켓으로 하면 돼요. 아마 이게 닫고 열고 Alt 크로스 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게 기울어져 보이지만 사실 오픈 스퀘어 브라켓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P 옆에 있는 거 우리 키보드에, 그리고 close 브라켓은 백슬래시 옆에 있는 거고 엔터 위쪽에. 그래서 단축키로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애들이 지금 씬뷰예요. 씬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씬뷰 하나. 하지만 얘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파라미터 뷰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네트워크 뷰로 이렇게 하면 왼쪽은 뷰포트,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뷰어. 그래서 뷰포트라고 보통 불러요. 이거를 뷰포트. 오른쪽은 이제 파라미터라고 돼 있으니까 파라미터 뷰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만약에 내가 카메라라는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카메라라는 오브젝트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락이 걸려있네. 오케이. 이게 락이 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언락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지금 핀업이 된 거라서 이게 고정이 된 건데 방금 전에 이거는 솔직히 항상 오프 시켜놔야 되는데 방금 전에 락이 돼 있었는데 오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락 걸어주는 거는 특별한 경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카메라를 딱 선택했는데 이 파라미터 뷰에 얘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락이 걸렸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설명할 거고, 방금 전에 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락이라고 그러면 핀업이 돼 있어서 내가 일부러 껐어요. 자, 이 카메라는 보통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아마 여러분 정도 나이 때면 안 들어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객체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카메라라는 오브젝트는 실제적으로 뷰포트에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여주고 이런 타일 형식의 노드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는 이러한 파라미터 즉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가 보통 여러분이 뭐 휴대폰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거 보면 렌즈 그러니까 버튼도 많고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버튼도 되게 많고 뭐 조작해야 되고 뭐 조리개 값도 컨트롤 해줘야 되고 노 조리가 노출이지 셔터 스피드도 해줘야 되지 뭐 단발 뭐 다발 뭐 속사 뭐 지고 ISO도 감도도 필름 감도도 조절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카메라라는 오브젝트는 유저가 그거를 액세스해서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리개로 나타나고 버튼으로 나타나고 조그만한 디스플레이 창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후디니도 후디니에서도 이런 카메라라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놨을 때 그 카메라의 트랜스레이트 X 노테이션 트랜스레이트 이런 피벗 노테이트 이런 회전값이랄지 아니면 위치값이랄지 이런 거는 이런 파라미터라는 창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개념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보는 것들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 씬뷰라는 게 이제 펜탭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뷰들이 있는데 이쪽은 씬뷰, 오른쪽 상단은 파라미터 뷰, 이거 파라미터 뷰라고 해요. 오른쪽 하단은 네트워크 뷰. 이 세 개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여기에 보면 이제 만약에 내가 스크립팅을 해야 되겠다. 여기를 ROA를 나눈 다음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파이썬 쉘 해서 여기 조그만하게 파이썬 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임포트 OS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OS 말하자면 코딩이 필요하면 약간 밑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데스크탑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여기 이 헬프 여기 메인 메뉴 오른쪽에 있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커스터마이즈된 데스크탑이에요. 그래서 Save Current Desktop을 하면 내가 커스터마이즈 한 게 이렇게 저장이 돼요. 여기에 내가 만든 커스터마이즈 한 게 그게 지금 빌드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아마. 데스크탑 매니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또는 이 빌드에서 애니메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 데스크탑 인터페이스가 애니메이션 할 때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바뀌어요. 나는 솔직히 절대 이거 안 써요. 게임용 만약에 게임 관련한 창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저는 안 써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솔라리스나 뜨나? 만약 룩뎁 하는 거나 룩뎁이랑 렌더링 할 때 하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얘 밑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뜨고 오른쪽에 스테이지가 네트워크 뷰가 뜨고 뷰포트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메뉴도 바뀌고 다 쫙 바뀌잖아요. 이 쉘프트도 바뀌고. 근데 나는 그냥 디폴트 빌드에서 커스터마이즈 한 거를 써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내가 원하는 취향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프리셋
후디니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 보면서 뭐가 있나 한번 봐도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게 설명이 되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새로운 여기 탭에 새로운 게 필요하면, 만약에 내가 헬프 파일도 보고 싶어, 그럼 여기 플러스 탭에서 New Pen 탭 타입을 눌러서 여기서 헬프 브라우저, 여기서 도움말도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헬프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씬뷰로 올라면 이렇게 눌러주고, 내가 만약에 이거 렌더링 하고 싶어, 렌더 탭, 여기면 만트라 렌더링의 렌더 뷰, 렌더 탭 뜨죠? 그래서 렌더링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저기 커리큘럼에 이야기했지만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렌더 뷰는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더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내가 여기 솔라리스라는 걸 했는데 여기 탭이 달라지죠. 여기 탭도 빌드에서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쉘프 툴이라고 하는 쉘프 툴. 쉘프 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3D 툴들이 다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또 누르면 쉘브라고 활성화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죠. 활성화 안 되는 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맞춰서 활성화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TD 툴이라고, 저가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안 해놔. 파이프라인? 이거는 내 커스터마이즈 된 툴인데, 아마 이런 식으로 새로운 쉘프를 만들어도 돼요. 지금 이 버전에는 내가 만들 툴들이 없는데, FX 툴 이건가? 이게 FX 툴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커스텀화된 툴인데, 뭐 이런 거? 이거는 따로 파이썬으로 만드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지금 테스트 하려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되네.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뭐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쉘프 툴이고, 보통은 디폴트로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더 뭐 딜리트 쉘프 툴 하면, 쉘프 탭 하면 지울 수도 있고, 뉴 툴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새로운 거를 온할 수도 오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수업하면서는 특별하게 디폴트를 뭐 바꾸거나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뭐 특별하게 화면 조작하는 거는 뭐, 일단은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카메라는 필요 없고, 여기 보면 그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탭 메뉴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 뷰포트에서 한번 탭키를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이게 탭 메뉴라고 하는데, 누크도 아마 비슷하게 탭 메뉴가 있을 거예요. 나와요? 탭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여기서 탭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 이게 사운드 뭐야? 가만 있어봐. 저기 탭 메뉴 하지 말고 이 쉘프의 크리에이트에 보면 첫 번째 탭에 플라토닉 솔리드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로 한번 눌러봐요.
그럼 얘가 나 플라토닉 오브젝트라는 게 뜰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게 펜탭 상단에 보면 테 아무튼 테트라헤드론이라고 있는데 되게 복잡하네. 그 밑에 보면 유타 티팟이라고 있거든요. 유타 티팟. 이걸 한번 눌러봐요. 그럼 티팟이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말하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플라토닉 솔리드라는 그러니까 후디니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미티브를 이렇게 열게 되면 이게 나오고 거기다 유타 티팟으로 사크볼로 하면 사크볼이 나오는 거고 유타 티팟이 보면 유타 티팟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후디니를 알든 상관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한번 해봐요. 아까 상원 씨하고 예림 씨는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핸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뷰포트 핸들이라 하면 이 트랜스폼, 로테이션 핸들, 트랜스폼 핸들, 스케일 핸들이거든요. 이거 혹시 보여요? 이게 보이면 보이는 상태에서는 보이는 상태에서 이스케이프를 한번 눌러봐요. 사라지죠. 화면을 초기화할 때 이스케이프를 항상 눌러주면 돼요. 이스케이프. 그러면 이스케이프를 누른 상태에서는 화면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 화면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텀블링 한다든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패닝을 한다든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달리 줌인 줌 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통 우리가 지오메트리 핸들이라고 하잖아요. 트랜스폼 하거나 스케일, 로테이션 하는 그 핸들이 있을 때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스케이프를 눌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F키를 누르면 항상 프레임 센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패닝을 하더라도 가운데로 오죠. 저기 멀리 있더라도 F키를 누르면 항상 화면 가운데로 돌아가죠, 오브젝트가. 그리고 이게 오브젝트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뭐냐면 오른쪽에도 보면 얘가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제 하이라이트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노란색으로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조작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리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화면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때 화면 인포메이션을 확인할 때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인포메이션은 어떤 인포메이션이든 확인할 때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활용하거든요. 말하자면 이 화면에 있는 백플레인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백 그리드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제로 레벨, 그라운드 레벨이에요. 수면 제로 0. 이 레벨에 언오프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포인트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노멀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뭐 프리미티브 노멀을 볼 수도 있고 포인트 넘버를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할 수도 있고 프리미티브 노멀을 디스플레이스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만약 텍스처를 디스플레이스 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텍스처고 라이트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노 라이트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 화면을 컨트롤하는 인터페이스들이 여기 있어요. 그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지금 하나 나와 있죠. 이게 토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닫히고 열려요. 이게 토바라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화면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이 핸들을 켰을 때 이제 비로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핸들이 로테이션 핸들. 로테이션 하면 오른쪽에 값이 메이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스케이프를 누르는 순간 다시 화면 조작, 다시 로테이션, 다시 이스케이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오브젝트 레벨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땡긴다라는 표현을 보통 모델링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제 포인트를 땡기는 건 또 다른 레벨에서 하는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이 오브젝트 레벨의 지오메트리를 핸들링 할 때 왼쪽에 있는 토바를 활용한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자석처럼 보이는 건 있는데 뭐 스냅핑 하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하나씩 외울 필요는 없어요. 후디니는 불필요한 것까지 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후디니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냥 보통 여러분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안 다닌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지뢰가 뭔지는 다 알죠. 지뢰 찾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뢰? 굳이 지뢰가 앞에 깔려 있는데 그걸 하나씩 다 밟아보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건 지뢰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맵이 있으면 거기만 안 밟고 가니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밟아서 다리 날아갈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밟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쓸데없는데 굳이 그거를 시간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 클래스라는 걸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그리고 그것만 뭐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 지도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려주는 거니까, 왜 이거 다 설명 안 해줘요? 막 그렇게 의구심이나 그런 걸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내가 이걸 설명하는 거는 여기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이제 그 방금 전에 이 뷰포트 인터페이스의 파라미터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봐요. 오늘 내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없어요? 이제 다 돼요? 내가 그럼 여기다가 아까 파이썬 쉘이라는 걸 열었는데, 쉘을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텍스포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텍스포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아까 방금 전에 만든 플라토닉 오브젝트가 보이는데, 얘를 이 노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면 티팟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얘를 얘가 뭔지 알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 텍스포트에다가 드래그를 하면 이게 이렇게 패스가 생기죠. 오브젝트 obj 티팟.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티팟이라는 오브젝트가 이 후디니의 시스템, 후디니 월드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를 애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티팟이라는 애는 애인데, 이 티팟은 이 오브젝트 레벨 밑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티팟이라는 오브젝트 존재는 이 오브젝트 레벨 밑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 이 오브젝트 위에 상위 레벨은 루트가 되는 거예요. 루트가 이 후디니에 있는 모든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경로거든요. 이게 루트 밑에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 보면 루트 밑에 왼쪽에 오브젝트가 있죠. 그 다음에 슬래시를 하고 그 다음에 티팟이 있는 거예요. 슬래시 오브젝트 슬래시 티팟.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티팟이라는 게 어디 있구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굳이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얘랑 비교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티팟은 내가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냐면 후디니에서의 데이터의 위치, 데이터의 구성, 데이터의 연결, 이 티팟이라는 오브젝트의 위치, 연결, 관계성은 유닉스 시스템의 트리 구조와 같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 후디니 올리기 전에 이게 배시라는 거 이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루트 P가 P 드라이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CD에서 CD 루트를 체인지 디렉트로 루트를 하면 하고 PWD를 하면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얘가 제일 루트, 제일 뿌리가 되는 제 상단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내가 CD 슬래시 PWD 하니까 얘가 나왔죠? 유닉스 시스템도 CD 슬래시 PWD 하면 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닉스 시스템에서의 파일 시스템하고 후디니에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다기보다는 비슷하다. 이해가 돼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자, 왜 중요한지 저 관계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티팟이라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티팟 밑에 있는 애들 보면 이제 애가 있잖아요. 여기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파라미터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보통 TV가 있으면 TV에 보면 TV에 요즘 버튼 같은 거 있어요? 없죠. 전원 버튼하고 약간 뭐 LG TV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하고 약간 뭐 조이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채널 뭐 볼륨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인터페이스 들어가야지 있지. 하지만 이게 바로 이 티팟을 컨트롤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TV라면 그 TV를 컨트롤하는 버튼, 파라미터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티팟에서 여기 트랜슬레이시라고 있던 애를 드래그를 여기다 해봐요. 한번 해봐요. 여기다.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세 개가 복사가 될 거예요. TX, TY, TZ. 그리고 유니폼 스케일을 하면 유니폼 스케일을 하나, 스케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구조에서 오브젝트 티팟까지는 이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거고 그 밑에 스케일은 이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스트럭처가 여러분이 다음에 익스프레션이나 아니면 좀 한 단계 높아질 때 가장 이해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 디렉토리 스트럭처가. 이해되죠? 근데 보통 이 오브젝트 레벨 밑에 티팟이랑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내려가면 플라토닉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플라토닉 다시 드래그를 하면 오브젝트 티팟 밑에 플라토닉이 있는데 이 플라토닉이 최하위에 있는 오브젝트예요. 지오메트리. 거기도 보면 또 파라미터가 있어. 이 파라미터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오브젝트 티팟 플라토닉 라디어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이게 웃긴 게 위에 티팟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도 또 플라톤이라고 또 오브젝트가 있네. 이게 여러분 이게 최하위 로우 레벨의 어떤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레벨의 이제 어, 오브젝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학교 갈 때 이제 책가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밑에 있는 애는 책가방 안에 있는 이제 그 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트는 최하위 레벨이잖아요. 왜냐면 이 책가방이 백이 움직이면 얘도 애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가방이 움직이면 펜스, 연필도 따라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후디니는 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보통 우리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기다가 스피어라는 오브젝트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를 같이 이게 모지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같이 담으면 이 스피어하고 아까 이게 티팟하고 이 스피어를 동시에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담았다? 백에 담았다는 거지. 이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레벨에 있는 이 지오메트리라는 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책가방을 의미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아이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 담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물론 이 스피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포트에 드래그를 하면 걔네들 이름을 알 수 있어요. RG 뭐 RX 뭐 유니폼 스케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지금 이거 이해할 필요는 없고, 대신 여기가 어떤 식으로 후디니가 얘를 어떤 식으로 넌 그래픽 후디니 인터페이스가 이 스피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거를 알아는 거예요. 아까 내가 후디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넌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넌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이 숫자로 아니면 텍스트로 경로처럼 패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그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보라고요. 이게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 쉘 같은 경우도 이 티팟이라는 오브젝트가 파이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후단 노드 오브젝트 백 티팟 이렇게. 만약에 n데 노드는 n데 노드의 네임은 뭐냐 하면 티팟이 나는 거예요. TA 이렇게 티팟 노드 네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가 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지 얘의 이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어디 있나? 어느 위치에 있나? 이 위를 보라고요. 여기 오브젝트 밑에 백 밑에 티팟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내가 이 후디니의 어떤 이 오브젝트는 결국 이제 객체라고도 할 수 있고, 티팟이라는 뭐 주전자처럼 생긴 주전자 티팟일 수도 있고, 스피어처럼 생긴 스피어 오브젝트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저거는 폴리곤이야, 아니면 쟤는 뭐 넙스야, 아니면 저는 프리미티브야, 그거 하기 전에 어떤 이 일상 아니면 지구상에 아니면 어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오브젝트를 이렇게 가상의 어떤 뷰포트 안에다가 구현을 했는데, 구현을 했을 때 로보트가 인식하는 아니면 스크립이 인식하는
이 오브젝트의 존재 경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다음에 익스프레션이나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위치를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음흠. 음, 그럼 편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론처를 쓰지 않아요. 저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실행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보통 저는 이제 버튼 눌러서 실행하지는 않거든요. 버튼 누르는 거는, 그거는 윈도우즈에서나 버튼 누르지, 실무나 리눅스 환경에 가면 절대 버튼으로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스튜디오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스튜디오 환경 설정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전혀 100% 없어요. 그리고 론처 같은 경우도 쓰지도 않고. 근데 상관없다. 일단 후디니만 띄워놓은 상태에서 다 평등하기 때문에 후디니를 띄우는 후에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다. 근데 저는 론처는 쓰지도 않고 윈도우즈다 깔아놓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쓰레기 같은 거라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지.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무거나. 아유, 저기 아까 성현 씨? 성현 씨는 어디 나갔나? 상헌 씨? 저기 이해가 돼요? 다른 분들은 후딘을 좀 해봤다고 해가지고. 예림 씨는? 다른 분들은 특별히 질문 있으면 해요. 지금 다시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 후디니 이 안에서 가장 아직 뭐 탭 메뉴 뭐 이거 하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럼 다음에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그 만약에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빌드에서 뉴 데스크탑을 하고, 그러면 empty 씬 뷰 하나만 있는 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잘못했다. 내가 지금 단축키를 누르고 있어요. Alt 오픈 스퀘어 브라켓 하면 left right, 오른쪽 A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right closed 브라켓을 누르면 top down. 그런 다음에 이 뷰포트에서 Alt 3 단축키 누르면 파라미터 뷰에 Alt 2 누르면 네트워크 뷰 할 때가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네트워크 뷰,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놨던 그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파라미터가 생기고, 이 화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F키를 누르면 적당하게, 또는 스페이스 H를 누른다는 것은 홈키를 홈 화면으로 바꿔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가 있더라도 스페이스 H 딱 누르면 홈 화면으로 가요. 이게 홈 화면.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내가 애 이야기 했었죠. 이게 후디니에서 보통 마야 같은 데는 그리드라고 보통 하는데, 후디니에서는 컨스트럭션 플레인이라고 해요. 플레인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평면. 컨스트럭션. 그래서 그리드라고 보통 불러도 되죠, 사실. 근데 후디니에서는 얘 이름이 컨스트럭션 플레인.
PLAN이 아니라 PLANE. 아무튼 그렇고 어 근데 여기 쉘프도 다 없어졌죠. 쉘프가 다 없어졌네. 쉘프도 다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그렇죠. 빌드 그냥 원래 있던 거. 또 하지만 이 쉘프 같은 경우에도 안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접어둬도 돼요. 이게 아까 토바라고 했죠. TOW 바. 이렇게 때로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이 밑에 화면 크게 보려면 이렇게 접을 수도 있다. 쉘프 툴은 저는 거의 안 쓰는데 쉘프 툴을 쓰는 경우는 뭐 거의 안 써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오늘은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수업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텍스포트가 따로 있고 파이썬 쉘이 따로 있어요. 후딘이 디폴트라서 무조건 깔려 있어요, 쟤는.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 화면 공유를 해봐야 돼. 화면 공유 한번 해봐요. 이해는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뭐 말로 한번 설명해봐요. 아니 이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거고 이거를 따라할 이거를 다음에 화면 되면 그때 한번 보여줘봐요. 이거 말고 다른 질문. 과제는 이게 뭐 과제가 없죠 특별히.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보면 됐지. 한 두 달 정도 할 생각이에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들 얼마나 후디니를 했어요? 감스버 저기 오곤 씨는 얼마나 했어요 후디니? 자기 소개서가 너무 그래가지고. 오케이. 재유 씨는 뭐 다영 씨는 뭐 들어가 뭐에서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백수를 공부해요? 누가 백수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어디에? TW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백수를 해요? 대호 씨는 서윤 씨는 아 수민 씨는
유민 씨는 3년 연습은 되게 많이 뭐까지 해봤어요? 근데 몰라가 후디 원어원 수업을 들어요? 다 아는 걸 텐데. 근데 초보자 원어원인데 뭐 테크니컬한 거를 어떻게 어 아무튼 어, 아무튼 다들 똑같네요. 보니까 수준이 다 똑같을 것 같아. 뭐 한 달 한 거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이거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 봤거나 아니면 뭔가 결과물을 본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평가할 수 있는 건데 그한 번도 뭔가 만들어 보지 않았으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초보자라고 해야지. 아무튼 여러분들 다 이제 초보자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후디니는 뭔가 정말 그 깨달음을 얻는 그런 거라서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와서 모든 게 다 하나로 이게 되는구나라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뭘 보더라도 아 이렇게 했구나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을 테고 그런 거라서 그리고 여러분 실무에서 이제 이펙트 아티스트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익혀지고 얻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 있음으로써 더 후디니가 좀 더 잘 이해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백스를 하고 그런 거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하는지 이해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후디니의 워크플로우나 그런 게 이해가 됐을 때 이제 코딩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자동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넌 구이 후딘 인터페이스가 있고 구이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이 인터페이스를 충분히 하고 나면 이제 넌 구이 인터페이스는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맥스를 한다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니면 벡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수학이나 그러니까 보통 후디니 얘는 수학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산수라고 초등학생 정도 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중학생 수학 정도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깊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아까 뭐 백스에서 막 막혀가지고 막 후디니를 놨다고 그런 의미로 난 들렸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은 계속 해가지고 이제 그 이 인터페이스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이제 파라미터를 좀 더 자세하고 이 안에 보면 이제 이 노드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인포메이션 뷰가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의미하는 거 여기 스피어는 이만큼밖에 안 나오지만 티팟은 이 정도 나오고 인포메이션 보면 좀 더 이렇게 데이터 지오메트리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말하세요. 유료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랑 그냥 따로 하는 거예요. 애는 보통 마스터 클래스 하는 거는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지는 않죠. 이거는 그냥 인터페이스 관련한 거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작업을 하는 거라서 말하자면 그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실제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하는 이 커리큘럼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리고 과제도 많이 그러니까 유료 클래스는 과제를 많이 내주지만 무료 클래스는 그런 걸 안 하죠. 왜냐면 과제 체크하고 진도 그런 게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 번 하면 끝이니까.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내가 뭐 질문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이제 되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옆에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은 이게 뭔가 하다가 옆으로 좀 더 많이 뭔가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옆으로 좀 더 넓게 갈 수 있는 거라서 평상시에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도 파이썬 관련해서도 내가 화면 공유하면 봐준다고 했던 것처럼 화면 공유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됐는지 그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해도 되고 굳이 파이썬 코드가 왜 안 되는지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화면 공유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고 뭐 상관없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 한 번씩 다 되새겨 보고 비슷한 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면 질문하면 좋잖아요. 그래야지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아, 네, 수고했어요. 바이바이. 네, 바이.